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읽지라입니다. 사실은 2020년 12월에 책읽지라 채널을 그만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슬럼프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때도 조회수가 별로 안 좋았어요. 저는 매주 열심히 찍어서 올리고 편집하고 만들었는데 점점 조회수도 줄어들고 댓글도 없고 이 유튜브를 언제까지 해야 하나 하는 그런 회의가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이제 안 되려나 보다. 5년 동안 했으면 많이 했지. 5년 동안 했는데 구독자가 아직도 2만대고 이러면 이제 더 이상 늘지 않는 게 아닐까? 이제 유튜브를 접어볼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차피 그만둘 거 1년만 더 해보자. 그 대신 제가 좋아하는 얘기를 해야겠다. 내가 원래 관심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한 게 기업 읽어드립니다 였어요. 물론 그동안 5년 동안 책 얘기를 듣고 싶어서 제 채널을 팔로우 해주신 분들에게는 정말 죄송했지만 어차피 다들 하고 싶은 거라도 실컷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기업 읽어드립니다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1년 동안 기업 이야기를 제가 올렸고요. 올해는 총 42편의 영상을 올렸는데 그중에 기업 스토리만 소개한 게 36편이었어요. 기업 이야기만 하고서 어떻게 됐을까요? 처음으로 소개한 스퀘어 영상의 조회수가 1.4만 회로 평소보다 10배 정도 상승했고요. 그동안 거의 완만해서 늘어나지 않았던 구독자 증가가 늘어났습니다. 2020년 12월 2일에는 26,897명이었는데요. 2021년 12월 1일에는 34,643명으로 1년 동안 7,700여 분이 신규 구독해주셨습니다. 또 조회수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랜저 롤리입니다. 물론 여러분 제가 그동안도 구독자 수에 연연해온 유튜버는 절대 아니지만요. 아무튼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솔직히 요즘 제일 기분이 좋은 건 이 차트 기울기를 보시면 제가 주식 차트를 잘 모르긴 해도 기울기가 지금 거의 날아갈 기세 아닌가요? 제가 호랑이 띠고 내년이 저의 해거든요. 드디어 저의 차례가 오지 않을까. 이거 장난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베팅하셔야 됩니다. 너 나 못 믿냐? 또 게다가 영상의 지속 시청 시간, 댓글 이런 것들이 다 늘고 있어서 저는 이제 책읽지라라는 이름 대신에요. 기업 콘텐츠를 다루는 새로운 이름 읽지라로 다시 태어납니다. 제가 책읽지라라는 이름으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한 건 2016년 4월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지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 라이브 되고 있네요. 사실 그때는 유튜브는 아니었고 페이스북에서 책 읽는 라이브를 시작했었고 유튜브에는 그 영상을 다운받아서 아카이빙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어떤 편집된 형태로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건 2017년 2월부터였어요. 돌아오는 2022년 4월에는 만 6년이 되는데요. 그동안 영상 정말 많이 올렸죠. 제가 세는 거는 미처 세주질 않아서 유튜브에서 포기했는데요. 아마 기업 영상부터 저를 보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동안 소설, 인문학, 자기계발서 할 것 없이 정말 많은 책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조회가 나왔던 영상은 저자님을 인터뷰했던 히키코모리의 하루가 44만 회를 달성했고요. 그 외에도 영상을 많이 올리면서 조회수가 꽤 나온 것도 많은데 조회수가 많은 것을 지금 와서 다시 보면은 한 3, 4년 전 영상이더라고요. 아무래도 유튜브를 6년 동안 하면서 뒤로 갈수록 점점 조회수는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일찍 시작하고도 왜 이렇게 구독자를 많이 못 모으고 채널이 못 성장했나?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또 하나, 왜 한 번도 Q&A를 안 했냐? 제가 좀 소통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튜버님들은 구독자님들은 애칭도 부르고 라이브도 하고 소통도 하는데 저는 여전히 제가 뭐라고 그런 생각이 좀 있어서 제 컨텐츠에서는 그동안 소통하는 게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Q&A를 올리면 댓글 달아주실까? 안 달아주면 나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Q&A를 올리니까 또 많은 분들이 질문 남겨주셔서 정말 감동했고 한 분 한 분 감사한 마음입니다.
오늘 제가 최대한 많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먼저 책익지라 무슨 뜻인지 물어봐 주신 분들 계세요. 제가 학부 때 중국 문화랑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제 중국어 이름이 리지아시여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찌라시 하다가 찌라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찌라로 불렸었는데 처음에 채널을 시작할 때 책 읽녀 이런 거는 하기 싫어서 책 읽어주는 찌라라는 뜻으로 책익지라로 정했습니다. 어떤 분은 이 이름 때문에 채널이 못 뜨는 것 같다. 이 이름을 바꿀 생각이 없냐라고 진작에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제가 한국 최초의 북튜버입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에 아프리카에서 뭐 책 읽어주는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도 있긴 했는데 유튜브에서 책을 소개하는 그런 유튜버는 없었기 때문에 해외에는 북튜버라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도 어디 가면 대한민국 1호 북튜버 이렇게 수식어를 붙여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책읽지라라는 이름으로 계속 가져고 오게 됐고 이제 더 이상 책을 읽지 않으니까 책읽지라라는 이름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앞으로는 기업 이야기로 이 채널을 피벗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채널 이름도 교체하게 되었고 채널을 이름을 뭐로 할까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내면서 기업이 들어가는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좀 고민을 했는데 그냥 뭐 슈카월드의 슈카, 뭐 신사임당 이것처럼 저의 그 별명을 그대로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채널 이름을 이찌라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많이 물어봐 주시던 게 뭐 원래 뭐 하던 사람이냐, 본업은 뭐냐, 아나운서 지망생이냐 이런 거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 아나운서나 기자 준비했냐, 딕션이 좋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5년 전 영상을 보면 정말 못하거든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익지라의 찌라입니다. 발음도 되게 어물거리고 지금도 제가 통제된 환경이 아니면 많이 버벅거리거든요. 그때는 더 막 불안한 눈빛과 말도 엄청 버벅거리고 실수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5년 동안 하면서 편집은 제가 할 때도 있고 뭐 그 편집자님께 맡길 때도 있지만 저희가 책익지라 채널 외에도 외부 영상도 많이 했기 때문에 주에 최소 2개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최소 개수인데 1년에 52주니까 2개씩 만들어서 5년이면 적어도 500번을 넘게 뭐 찍고 보고 그러면서 제가 만들어진 저의 모습도 보고 했던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발음하는 거는 싫다, 저 표정은 싫다 그런 식으로 제 스타일을 찾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 직업, 과거의 어떤 이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제가 최근에 기업 얘기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전문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주식이나 기업의 재무, 전략과 관련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문성을 기대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은 제가 기업의 창업 스토리, 또 비즈니스 모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것들을 너무 좋아해서 기업을 파보는 덕질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 리뷰어들이 영화를 리뷰하듯이요. 하지만 앞으로도 기업 이야기를 누구나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는 소스를 바탕으로 최대한 쉽게 전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하던 사람이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원래는 통신사에 입사를 해서 디지털 커머스 관련된 업무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퇴사를 하고 2013년에 창업을 했습니다. 원래는 에버노트 같은 모바일 유틸리티 앱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에버노트 뭐 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에버노트 CEO를 제가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책 속의 문장을 쉽게 저장하는 원센텐스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시니까요. 다운 받아주시고요. 한 3년 정도 열심히 뭐 팀원들과 개발하고 오픈해서 운영하고 실리콘밸리도 가고 상하이도 가서 IR도 하고 뭐 투자 유치 활동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마케팅의 일환으로 우리 서비스의 유저를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시도했던 게 책 읽어주는 라이브였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앱 한 달 사용자가 1만 명 정도가 꾸준히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서 책 읽는 라이브를 하면 하루에 기본 10,000명씩 봤던 것 같아요. 많이 볼 때는 뭐 5만 명, 6만 명. 그러니까 제가 만든 오랫동안 개발한 서비스보다 훨씬 더 어떤 반응을 이끌어낸 거죠. 팬들이 생기고 출판사에서는 광고하고 싶다고 문의가 오고 심지어 그동안 제가 쫓아다닐 때는 별로 관심 없었던 투자자들이 앞으로 계획이 뭐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하고 그때 제가 좀 깨달았던 것 같아요. 아, 프로덕트 마켓핏이 맞는다는 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작동한다고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느끼게 됐고요.
이제 그런 생각 끝에 고민을 하다가 제가 했던 스타트업 법을 이제 피봇을 하게 됩니다. 사실 말이 피봇이지 법인 회사 예산도 다 떨어지고 직원들도 다 나가고 그래서 직원도 없이 저 한 명이었거든요. 고민을 하다가 그래 그냥 유튜브를 업으로 해보자. 그런데 저는 스타트업의 입장으로 모바일 비디오 컨텐츠를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됩니다. 새로운 돛을 올렸다고 해서 뉴돛이라는 회사고요. 지금도 저희는 뉴돛이라는 회사입니다. 저희는 지금 지식 컨텐츠를 쉽게 풀어주는 컨텐츠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관련해서 사업 구조와 수익 모델을 많이 물어봐 주셨어요. 기업 읽어드립니다만 놓고 말씀드리면 아직 없습니다. 매주 돈을 쓰고 있는 컨텐츠예요. 광고주님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책 읽지라를 할 때는 책 광고가 많았어요. 하지만 해보면서 광고라는 게 확실히 장기적으로는 독이 된다는 사실을 좀 많이 깨닫게 됐죠. 그래서 지금은 유튜브 안에서의 광고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 회사의 BM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B2B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식 컨텐츠를 쉽게 정리해서 소개하는 컨텐츠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처음에는 인터넷 서점이나 책과 관련된 기업들이랑 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 기업이나 기관에서 유튜브용 컨텐츠의 수요가 많았고 특히 기업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의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 교육용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하고 나면 회사 다니는 친구들이 막 캡처해서 보내면서 야 여기 너 나온다 이러면서 보내거든요. 올레TV, OTT 어린이 채널 보다가 야 여기 너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제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기업용 영상 수요가 많은데요. 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지식 컨텐츠 맛집 뉴돛을 찾아주세요. 두 번째는 저희 자체 오리지널 컨텐츠입니다. 책 읽지라라는 채널 말고도 제가 운영했던 게 해시온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유튜브에 검색해보시면 나오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우울증에 대해서 시리즈로 다룬다든지 MZ세대 일 주제로 또 시리즈 영상을 만들기도 했고 이거를 크라우드 펀딩도 했고 또 책으로도 냈어요. 우울증이나 MZ세대 일이라는 걸 주제로 시리즈 영상들을 만들기도 했고요. 그거를 크라우드 펀딩도 하고 또 책으로도 냈어요. 내년에도 지금 공개할 오리지널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앞으로도 저희가 직접 만든 컨텐츠로 독자들한테 사랑받고 싶고 저희 컨텐츠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한국의 토종 OTT들에서 유통도 하고 저희 목소리로 저희 이야기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컨텐츠 제작사로 성장하는 게 지금의 목표입니다. 그 일환으로 2022년에는 유튜브 멤버십을 시작합니다. 물론 저희가 기업 읽어드리는 콘텐츠는 계속 무료로 제공할 예정이지만요. 그런 댓글들 달려요. 이런 콘텐츠를 공짜로 보는 게 너무 아깝다. 너무 잘 만든다. 고생한다.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너희 콘텐츠 너무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해. 라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은 저희 멤버십을 통해서 저희에게 펀딩을 해주시면 기업 읽어드립니다. 콘텐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열심히 만들겠습니다. 지금 생각하고 있는 멤버십 등급은 스타트업, 코스닥, 코스피, 나스닥 이렇게 해서 오픈을 하려고 하니까요. 재미로 또 응원하는 마음으로 이제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다른 수익 모델 생각 안 하고 컨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어요. 최근 하시는 기업 컨텐츠가 내용도 좋지만 편집도 좋다.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봐 주셨는데요. 물어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편집 좋다는 얘기 정말 많이 해주시는데요. 작년 12월에 기업 읽어드립니다 컨텐츠를 해야겠다라고 할 때는 외부에만 편집을 도와주시는 프리랜서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팀원이 없이 저 혼자 시작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두 분이 뉴돛의 정식 팀원으로 합류해 주셨고요. 내년에 또 2분 정도 더 합류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이제 올해 일을 좀 많이 벌이게 되면서 그렇게 식구들이 늘어나게 됐고요. 기업 읽어드립니다 편집은 초기에는 우리 마이너송 투잡 송민호님이 초기 스타일을 잡는데 많은 영향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팀원으로 합류하신 창범님이 기업 읽어드립니다 영상에 편집에서 엄청난 드립을 쏟아놓고 계십니다. 편집자들 응원도 많이 부탁을 드리고요. 기획도 초기에는 제가 다 혼자 했는데 저희가 영상을 다른 것도 같이 많이 만들다 보니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늘어났어요. 기업 얘기에 빠삭하고 뉴스레터 어거스트를 운영하고 있는 구현모님 그리고 7년 동안 기업 취재만 해오신 방송작가 루루 작가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And I feel my life has just begun, and
저보다는 훨씬 공력이 있는 분들이라서 함께 또 취재를 하고 조사를 해주시면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정리를 해서 컨텐츠로 만들고 있고요. 저희가 일주일에 하나씩 나오도록 일주일 주기로 움직여야 되는데 올해는 뭐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빠뜨리기도 하고 타이밍도 안 맞고 그래서 42개밖에 못했거든요. 내년의 목표는 결석 없이 해서 52개의 기업을 소개하는 게 목표입니다. 또 GADDDD 님이 기업 조사할 때 자료나 정보를 어디서 얻느냐 정보원을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제가 책으로 접근을 했어요. 왜냐면 사실은 기업을 해야겠다, 뭐 기업 얘기를 읽어야겠다라고 했을 때 나는 기업에 관한 책만 이제 읽어야겠다라고 사실은 좁혔던 거였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이슈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책을 주제로 영상을 만들 때와 다르게 기업에 포커스를 두다 보니까 이 책은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스만 가지고 쓰는 게 되고 결국 책 판매에는 또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 저작권 문제도 생기게 되고요. 두 번째는 좀 시위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책을 참고할 때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책을 보고 했다가 코스닥으로 상장해서 코스피로 전환했다는 사실을 좀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업 읽어드립니다 초기에는 오보를 하게 되는 사실 팩트 체크를 못하고 오류를 내보내게 되는 그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 대신 뭐 원천 소스 그리고 가장 최신의 뉴스들을 파고들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 이제 기업 읽어드립니다를 할 때는 아티클을 좀 하면서 접근을 하기 시작하고 최근에는 꼭 그런 기업 공시나 기업에서 발행하는 뉴스들을 함께 체크해서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도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매주 만들다 보니 한계가 있어서 여전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팩트체크를 더 정확하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 할 때 가장 많이 비중으로 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뭐 어떤 기업을 예정하십니까? 물어보셨어요. 사실 주식을 한 지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업 스터디를 하면서 제가 소개하는 기업들은 다 사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 시드가 별로 없잖아요. 다 조금씩 쪼개서 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식이 날아가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지금은 소개하고 나서 이 기업은 정말 꼭 사고 싶다 하는 것만 사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기업만 7개를 들고 있더라고요. 너무 많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냥 개인적으로 비중을 떠나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회사는 에어비앤비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에어비앤비 여행을 너무 좋아하고 이제 2019년에 스페인 여행을 갔을 때 에어비앤비가 없으면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였어요. 뭐 모든 여행자와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거주자들에게 에어비앤비가 그냥 일상이 됐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창업자가 뭐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철학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마음이 잘 가지 않더라고요. 에어비앤비를 공부를 하면서 이 창업가의 마음, 그런 또 어려움을 이겨내는 스타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도를 걷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마음으로 애정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래서 지금도 기회가 되면 에어비앤비를 더 많이 사고 싶어요. 돈이 많이 있다면. 근데 뭐 팬데믹이 끝나면에 대한 기대도 있는 것 같고 어차피 앞으로 여행 산업을 바꿀 가장 절대적이고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회자를 구축한 회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당연히 이건 종목 추천은 아니죠. 근데 고민하는 것들 중에 하나는 제 콘텐츠가 주식 카테고리로 여러분들이 인식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주식 채널이 아니에요. 근데 아닌데 연관된 채널? 저희 채널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가장 많이 보는 그런 채널은 미국 주식 관련된 채널이란 말이죠. 저는 교양으로 가고 싶은데 이 시장의 니즈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있고 동시에 또 그분들이 스터디를 하는데 기업을 이해하는데 더 도움이 되려면 꼼꼼한 자료 조사와 분석을 하는 게 보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저희 컨텐츠를 종목 추천으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잘했으면 이 컨텐츠를 만들고 있지 않았을 텐데요. 이런 질문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성장했느냐? 그리고 5년 후에 혹은 5년 안에 또 다른 마일스톤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느냐? 라는 질문 해주셨어요. 정두님도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을 물어봐 주셨는데요.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5년 전에 컨텐츠를 업으로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사실 저는 서비스 기획을 하고 싶었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제가 퇴사한 지 8년이 돼가는데 뭐 그 안에 있었던 일들은 한 번도 계획이 들어맞은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는 계획을 안 세우는 인간이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분들의 애정 어린 댓글을 봤을 때, 또 팀원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봤을 때, 그리고 그 외에 저를 믿어주시는 분들, 또 같이 협업하는 파트너들을 보다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게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저희 비전은 지식 컨텐츠를 쉽고 재미있게 소개하는 컨텐츠 맛집이 되는 거예요. 제가 힘이 닿는 한 즐겁게 볼 수 있고, 또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MBTI 막 이런 거 물어봐 주시고, 뭐 좋아하냐, 뭐 맛집 뭐 이런 거 물어봐 주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질문이 너무 심오해서 또 답변도 너무 무거워진 게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덕분에 저를 되돌아볼 이찌라를 읽어볼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잘 소통 못하지만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 보고 있으니까 기업들 추천해주시는 것도 다 리스트업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열심히 컨텐츠 만들어 보겠습니다. 2022년에도 계속 만나주세요. 제발. 2022년에도 계속 만나주세요. 제발.